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대규모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업황 점검 관련해서 최근에 발간한 위클리 자료 2건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폴란드 매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원전 밸류체인에 관심이 살짝 집중이 됐었는데요. 지금 주말 동안 결정된 사안하고 요건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영기업하고 하는 게 이제 1차 원전 협력이고요. 지금 민간기업하고 하겠다는 게 2차 원전 협력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EDF 그리고 미국, 지금은 캐나다의 상호펀드가 인수했지만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의 한수원 플러스 알파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국가에서 입찰을 했고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6기 이상 정도로 연속 건조를 하고 연속 준공을 하고 그 뒤에도 후속 발주가 기대되는 대형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이 백텔이 이 1차 원전에 대해서 기초 설계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어떤 1차 사업의 본 계약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존에도 점쳐졌던 사안이고요. 다만 여기 있어서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기대감도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중장기적 협력 관점에서 한수원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었고요. 특히나 건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살짝 우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정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원전 비즈니스가 일반 소비재, 산업재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그런 재화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화를 거래하는 것과는 다르긴 하겠지만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도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떤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그리고 미국, 한국을 봤을 때 폴란드가 아무래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는 미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사실상 이제 끝났고요. 2차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아마 조만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폴란드 부총리 방한 지연으로 이제 LOI 체결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21일 이후에 살짝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당시 발표할 때마다 2주 이내로 다시 이제 이 LOI 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오늘 발표된 31일 기준으로 이제 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어떤 LOI는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요거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APR 1400이라는 한국의 이제 주력 노형이 이제 단독 수출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언론 통해서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좀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어떤 단독 수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원전이 지금 초기 논의 단계고요. 아직 부지나 그 이후에 이게 경쟁 입찰로 될 것인지 수의 계약이 될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다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컸던 사업건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을 때 원전 기자재부터 설계, 유지 보수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한국이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핵심 기자재를 담당하는 국내 업체 정도만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웨스팅하우스가 AP10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2기를 건설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증기 발생기라든지 기타 주요 원자재 품목들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국내 이제 원전 관련 업체만 아무래도 공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이제 원전 밸류체인이 약간 톤을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2차 그리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체코
요거는 아무래도 23년에 사업자 선정 혹은 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예정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시기에 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종속돼 있다라고도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원자력법에서는 수출할 때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국가에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2차 사업이 구체화되는 속도, 그리고 체코의 최종적인 어떤 선정 대상에 따라서 뭐 국내 밸류체인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28일날 발간한 자료 좀 말씀드리면요. 한전이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한전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신용도가 뭐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국가 신용도를 부여받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전이 영업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에비타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하는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몇 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한전채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채 시장에서, 사채 시장에서 이 국가 신용도를 받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채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전의 문제가 이 어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 실적 악화가 뭐 한전 문제뿐만 아니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물가를 잡느냐 혹은 이 어떤 금리 인상에 조금 여력을 좀 낮추느냐,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당장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시장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이 물가 같은 경우 결국 전기 요금이 되겠죠. 요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있어서 사실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 어떤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려면은 뭐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은 뭐 지금과 같은 뭐 회사채를 통해서 어떤 운전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뉴스보다는 전력 믹스, 뭐 지난 정부, 현 정부 모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많이 집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있어서 해결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S&P 상한제, 뭐 이거는 12월에 도입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 실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떤 정상 가격을 굉장히 낮추면서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S&P 상한제는 과거 5월에 논의됐던 것보다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발전사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숫자를 좀 제시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영향이 오히려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 환율 이런 어떤 매크로 지표가 안정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처 방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결코 정상적이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대규모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전만을 살린다라는 게 뿐만 아니고 뭐 시장의 전반에, 뭐 회사채 시장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된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요금 정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냐면은 매 3월, 6월, 9월, 12월 20일마다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했고, 그 이후에 기준 연료비를 다시 이제 재세팅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합니다. 지금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대한 2023년 기준 연료비를 다시 이제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어서 아무래도 몇십 원 정도 인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당분간 지속이 되느냐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 60%를 단기간 내에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분야를 반영한다 혹은 요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약간은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떤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대규모 공공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는 있고요. 다만 12월에는 이 어떤 기준요금이 인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좀 관심이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한전에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이랑 국내 어떤 요금, 뭐 어떤 자금 조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래도 물가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는 공기업의 관련된 의사 결정이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내용에 좀 한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은 발표를 다 마쳤고요. 앞으로도 이제 연말까지 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하시다면 이제 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